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 내일도 갈까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엇박자가 난다 하신다면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제대로 된 박자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에 핫했던 테마와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부터 또 방송 말미에는 앞으로 강하게 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히든 종목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힘을 내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0.6%가량 오르면서 2,395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관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힘을 보탰고요. 개인 홀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717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수급도 코스피와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했고 개인 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상 오늘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테마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경철 파트너님, 차현우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현우 파트너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현우 파트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수급주와 급등주들 각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빨간불로 양시장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차현우 파트너님께 오늘 시장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구정 전에는 시장이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금요일 장이 아닐까 될까 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전 11시 30분부터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외국인들의 힘있는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바로 미국의 다시 한번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멀었다,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지표가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0에서 730포인트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아마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게 아마 이제 2월에 있을 이제 FOMC와 좀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그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좀 중요한 지지라인, 저항 라인 부분에서 돌파를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현금 비중에서 주식 비중으로 좀 늘려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와 돌파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민경철 파트너님께도 오늘 시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었던 작년이었고 그리고 더 힘들었던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올해와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주요 인사들이 금리를 5% 이상 올리겠다. 최대 6%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당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시간에 있을 FOMC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물들이 0.5% 빅스텝이라고 이제 그런 연준의 의원들은 이제 공갈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시장에서는 약 96% 정도 예측으로 0.25% 수준의 베이비 스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 연휴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우리가 2월 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0.5%의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0.25%의 금리 인상이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거의 월가에서는 96% 확률로 0.25%의 베이비 스텝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2월 초에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우리 작년부터 엄청난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위로 상방이 1,500포인트와 1,7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상방 11,50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하고 이 구간을 뚫어내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앞으로 1월달, 2월달 추가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니케이 지수도 2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벌써 4.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0.5%를 인상해버리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5% 초반대 기준금리를 거의 거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조금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고 동결과 좀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예측들이 높아질수록 금융시장은 좀 선제적으로 좀 안정권으로 되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28,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 증시도 1월달, 2월달 추가 상승을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이제 많이 조정받아서 내 종목 많이 좀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고 2월 달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상승장에서의 수혜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함께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체크해야 할 시장 대응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경철 파트너님이 수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던 히든 종목 그리고 또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사실은 모회사가 감자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네. 자회사도 감자 일정이 있다. 자, 모회사는 에이프로젠인데 감자 일정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고요. 에이프로젠 HNG,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는 또 감자 이슈로 주가가 무너져서 자, 이 종목은 양쪽에 껴가지고 모회사가 감자, 밑에 회사가 감자. 그래서 주가가 거의 상장일에 최저가까지 낙폭을 보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플러스 약 4%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동사의 모회사였던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돌연 오늘 이제 감자 거래 재개 이후에 돌연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바이오 관련주인데 우리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이 오늘 돌연 원자력 관련주로서의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이프로젠이 감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쳤고 에이프로젠의 관계사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장에서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자, 감자 거래 재개 직후에 만들어진 저가에서 오늘 바닥권 대량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 에이프로젠 장중에 플러스 13에서 18% 정도의 강한 상승을 바닥에서 이제 만들어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에이프로젠, 우리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이제 막 바닥에서 장중에 2에서 4% 정도의 좀 상승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수요일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하시고 활용해서 앞으로 에이프로젠 그룹주들 바닥에서 반등할 때 잘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노랑톡에서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신들의 매매 신호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 계속해서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까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먼저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예술 작품 이젠 내 계좌 속의 저장입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서
미술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 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규율 체계 구축 국정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과 연동한 STO를 통해서 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오늘도 경매 미술품 테마에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와 관련된 경매 미술품 테마 관련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미술 경매 양대 산맥이죠. 서울 옥션 그리고 K 옥션이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옥션은 17% 넘게 올랐고요. K 옥션 11%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그널을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서울 옥션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경매 미술품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17.50%라는 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내다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민경자 파트너님 관망 들어주셨고요. 차현우 파트너님 매수 뷰로 봐주셨습니다. 먼저 차현우 파트너님 매수 들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예, 일단 가장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요. 네. 바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옥션에 대한 좀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 옥션을 매수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옥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미술 경매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아무래도 좀 고가이다 보니까 거래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들이 거의 미술품 경매에 지금 60% 정도의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팝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팝아트에 대한 이러한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경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게 되면서 뭐 취득세나 보유세가 미술품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아트와 재테크로 해서 이제 아트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MZ 세대들 간의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서 이제 미술품에 대한 이러한 옥션 법인들이 지금 실적들이 조금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해외 글로벌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상화폐보다는 법적으로 뭐 미술품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쪼개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한 이러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단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노란톡 방에 있는 이제 우리 VIP 왜냐하면 서울 옥션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차별적으로 이제 VIP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오늘 서울 옥션을 좀 공략을 하겠다라고 이제 장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서울 옥션에 대한 이런 굉장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세계와의 이제 인수 기대감이 이제 전면 부인이 됐다. 아니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지만 일단은 신세계에서 서울 옥션을 약 4.8%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28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주당 지금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약 한 32,500원 부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21,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차트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이러한 미술 사업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러한 지금 희망한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가라는 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차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제 기준에 이제 한 400만 주 정도 늘어나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웠던 부분이요. 거래량이 6만 4천 주밖에 안 됩니다. 평균 거래량.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를 오늘 좀 굉장히 좀 접근을 어렵게 이제 만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떠한 구간에서는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011년 말에 신세계에서 이제 진입을 4만 원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한 부분으로 해서 약 한 3만 이제 2,500원 부분 정도 되는데 이 또한 주가 상승을 한다는데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조정을 주게 되게 되면 진입을 해야 될 이러한 가격들이 있고요. 이러한 가격 전략, 그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지금 서울옥션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노란 통으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가격 전략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옥션 담아봐도 좋겠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여쭤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민경철 파트너님은 이제 반면 관망 전략을 들어주셨는데 관망을 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경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조금 왜 제가 관망의 의견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됐습니다. 자, 그때 만들었었던 이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만들어진 이 캔들의 시가 라인들. 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그때 가격을 바라보면은 약 2만 1,000원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2만 1,000원을 지지해 주다가 이탈하니까 이 2만 1,000원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지금 가격 조정이 16,000원 정도까지의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0월달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단기 박스권 상단, 자 18,000원 구간을 오늘 강하게 뚫어낸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매물 라인들, 즉 이제 2만 1,000원 구간을 오늘 종가상 완전하게 돌파했다라는 움직임보다는 다음 주 돌파냐, 저항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즉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캔들의 눌린 구간까지 눌러줄 때 반등 타이밍을 공략해서 우리 과거의 이제 구간처럼 자 수급 들어왔고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까지 빠졌다 반등할 때 좀 관망하다가 타이밍 왔을 때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옥션 관련해서 이 눌림목의 매수 타이밍을 좀 같이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차현우 파트너님의 노랑톡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옥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현우 파트너님은 매수뷰로 봐주셨고요. 민경철 파트너님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서울 옥션에 대한 대응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종목이었던 K옥션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이 어떻게 보실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계좌 속에 저장을 해봐도 좋을까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일하게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차현우 파트너님께 또 매수를 봐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 서울옥션과 같은 이유일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이유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옥션과 다르게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는 서울옥션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인 이제 작가들의 개발과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코스닥이 상장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다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NFT 관련으로 해서 또 기대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가가 한 고가가 19,3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구간은 바로 무상 증자를 했던 이제 이슈예요. 그래서 한 주당 이제 두 주를 배분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한 905만 주에서 2,7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아무래도 시장 하락과 함께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NFT에 대한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그다음에 STO에 대한 이런 정부의 전면 허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테마로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올해의 기준으로 이제 아직 1월 달이긴 합니다만 지금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 한 400만 주 정도만 일단 증가가 되게 되면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옥션보다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기는 하지만 NFT 그 밖에 실적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도 그다음에 저가 매수세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윤희 파트너님은 이제 앞에 이 서울 옥션에 이어서 K옥션도 동일하게 매수 전략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민경철 파트너님께서는 서울 옥션은 관망하자라고 하셨는데 K옥션은 매수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K옥션의 종목에 이제 아까 우리 차현우 파트너님처럼 네. 저점이라는 키워드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저점 사냥꾼의 느낌으로서 이 종목의 매수 사인을 긍정적인 사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공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가격은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의 공모가 부근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왔고 공모가 부근에서는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약 3배 정도의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 19,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마이너스 약 70%의 엄청난 어려움을 다 겪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좌절하고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한번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러한 이제 NFT 이런 쪽 미술품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준점을 오늘 세워 올렸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수급의 유입이 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라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초입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된 공모가가 6,800원 정도인데 아직은 이 공모가 가격 대비 한 20% 정도 더 저렴한 구간에서의 이제 테마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했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자기 자본이나 뭐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테마가 좀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 때문에 긍정적 의견인 빨간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서울 옥션보다 상승세는 약했지만요. K옥션은 두 파트너님 모두 매수로 일치된 의견을 주신 만큼 관전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테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5G로 빠르게, 더욱 빠르게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글로벌 CEO들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기업의 CEO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고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중 5G와 오픈소스 협력이 강조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그럼 5G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5G 대장주 텔레필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시그널은 두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테마의 대장주 텔레필드 지금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딱 찬반처럼 나뉘었는데 민경철 파트너님 매수를 주셨고요. 차현우 파트너님은 매도 뷰 봐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매수 들어주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텔레필드가 5G 관련된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됐지만 네. 조금 신선한 재료가 덧붙여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 신선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우리 뭐 작년 하반기가 아니죠. 재작년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NFT, P2E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붙었으면은 그 테마가 좀 크게 갔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네, 우리 챗봇, 로봇, 인공지능, NFT, 메타버스 이런 쪽의 키워드가 붙으면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이슈가 양자 암호통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상용화되지 못했던 기술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양자 암호통신과 관련된 기술의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따라서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로 텔레필드가 같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암호통신, 5G 통신 장비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가장 좀 강한 네,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좀 테마 형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테마가 다음 주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이번 주 월요일에도 챗봇,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테마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계속 잘 갔던 것처럼 이제 막 테마가 다시 태동되기 시작한 우리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도 네, 다음 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동사의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들 중에서도 텔레필드가 매수세가 강하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경을 벗고 봐도 볼 수 없는 거래대금으로 네, 주가가 그저 그런 움직임을 보이던 텔레필드가 자, 오늘 시초 개장하자마자 대통령이 양자암호통신 기술 적극 지원해라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시작하자마자 딱 6분 지나니까요. 1분 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딱 6분 만에 상한가를 칩니다. 그런데 자, 상한가가 풀려버려요. 그런데 또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를 6분 만에 갔다. 그럼 강하게 상한가를 만든 건데 거기서 한번 털었어요. 거기서 한번 우리 상한가에 따라잡은 사람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한가에 따라잡았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사실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어디서 지지받으면서 2,480원과 2,55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또다시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롤러코스터의 흐름,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강심장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뿐더러 지금은 우리 2,480원, 2,550원 구간을 우리 텔레필드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암호통신과 5G 이 이슈가 엮이면서 다음 주에도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우량한 기업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좀 취약한 기업이긴 하지만 테마주로 오늘 대장주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필드 지금 시총이 280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오늘 시초부터 계속해서 강했는데 텔레필드 이 매도 의견을 주신 차현우 파트너님 어떤 의견을 주신 걸까요? 예.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사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서요. 굉장히 좀 좋게 보다가 지금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좀 참고를 하고 다른 디테일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매도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략히 좀 빠르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보통 많이들 아실 겁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가 돼야지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힘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래 대금이 일단 225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81억이에요. 그럼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 주가를 움직임에 있어서 일단은 조막선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차트를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게 되면 늘려보는 이유가 일단 201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자금을 텔레필드가 이게 끌어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끌어쓴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억이에요. 140억인데 그중에서 90억은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게 환매를 다시 말해서 갚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억의 일부만 이제 갚았는데 지금 요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약 4,400원 부근이 이게 지금 전환을 했던 다시 말해서 매물들이 쏟아진다고 하죠. 매물들이 쏟아졌던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00원 부근입니다. 3,000원 부근인데 거기서 만약에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시가총액이 281억인데 이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좋게 봤지만 이러한 적은 거래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방금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서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선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만큼 두 파트너님이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각 파트너님께 가격 전략이라든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통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각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민경철 또는 차현우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개별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개별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과 모나미 두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것일지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 자이언트 스텝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나미 종목에 비해서 더 큰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11%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파트너님이 가져와 주신 걸까요? 예,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차현희 파트너님 가져와 주셨군요. 정말 이름값처럼 오늘 좀 큰 상승을 보여준 것 같은데 네네. 가져와 주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한 3가지 관점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CES가 이번에 이제 열렸는데 이때 가장 주목을 했던 게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전기차, 그밖에 스마트홈,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영화 VFX라고 하죠. 그래서 CG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영화 아바타에서 이러한 이제 효과를 이제 VFX에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VFX 관련해서 약 5천여 편의 이제 제작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CES에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이제 XR이라고 하죠. 그래서 확장 현실에 대해서 AR과 이제 VR을 이렇게 혼합을 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에 애플에서도 XR에 대해서 이제 발매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약 7조 원의 시장이 이제 약 2년 후죠. 2년 후가 되게 되면 약 한 83조 시장으로 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선진국 위주로 해서 이러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법안들을 이게 좀 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방금 우리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규제를 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에 대한 이러한 규제 완화 그리고 투자 확대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인력 양성,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진출까지 함께 이제 관련 사업들을 육성을 해야지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수급, 외인 기관 수급들이 이제 저가에서 유입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0일이었죠. 12월 20일에 이제 저가 매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자이언트 스텝은 네이버가 대주주로 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무상증자를 하고 그 절반의 물량들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7.6%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3.6% 정도의 물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12월 20일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게 되면 외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싶을 정도로 저가 매수로 해서 14%가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8만 1,000원에서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했었습니다. 1조 2천억이 됐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2만 1,000원까지 하락을 해서 4,800억 수준인 거예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수급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이버가 이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물론 절반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한
엔터 대형주인 하이브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40억 정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메타버스 시장을 가게 되면서 인해서 지금 가장 뭐 디어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팬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X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엔터 그 밖에 지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러한 투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감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격 전략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우 파트너님이 오늘장의 강세주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또 면밀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민경철 파트너님의 오늘 강세를 보였던 개별주는 모나미가 되겠는데요. 이제 모나미 오늘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봤는데 오후 2시경에 피리침을 쏘았다가 다 좀 아쉽게 1%대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오늘 선정해주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오히려 이제 많이 올랐다면은 네. 제가 특징주로 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수급은 들어왔는데 오늘 1%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닐까 그렇군요. 하는 관점에서 오늘 수급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나미 하면은 모닝글로리 그리고 모나미 볼펜 공부할 때 다들 학창 시절에 써봤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 일본의 볼펜들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불매운동 터지면서 자 우리 2019년도에 정말 큰 상승을 얼마까지 자 8,000원까지 한번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10,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우리 모나미 종목이 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된 캔들의 시가 부근까지의 낙폭을 현재 확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가 10,000원 대비 지금의 가격 라인 얼마까지 약 3,0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70%의 선제적인 낙폭을 지난 2년 동안 2년 넘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고가 대비 70% 무너진 바닥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저점은 6월 폭락장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10월 폭락장에 두 번째 저점을 다졌고, 그리고 1월 말, 1월 초 폭락장에서 세 번째 삼중 바닥을 다지고, 즉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을 저점을 다지고 나서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자 장대 양봉이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윗꼬리가 파리칩니다. 이거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집이다. 왜냐하면은 고가에서 저점을 3번 다졌고요. 그러면 저점이 확실하게 다져졌는데 이 종목이 이제는 우리 문방구, 뭐 모닝글로리, 뭐 볼펜 이런 쪽으로의 사업을 뛰어넘어서 자 화장품 쪽으로 또 뛰어든다라는 모멘텀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화장품 관련주들 6커드 귀환한다. 곧 있으면은 6커드 귀환한다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희가 작년에 수익 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이 감자 전에 수익을 냈지만 감자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 상한가를 2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모나미가 이제는 우리 불매운동 관련주, 뭐 학용품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회사가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주가는 과거에 시세를 반납한 삼중 바닥에서의 처음 매수세가 유입된 그런 캔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시청자분들도 밑으로 주요 지지선 잡고 이제 관심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뭐 모나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 뭐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장중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랑톡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파트너님은 오늘장 강세주로 또 모나미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로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의 또 상승 모멘텀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강세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는 순서죠. 바로 두 분의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될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이제 어렸을 때 좀 네. 뭐 포켓몬이라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자녀분들이 좋아했든 아니면은 좋아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성인이 됐든 네. 어쨌든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피카츄 친구 EV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EV 첨단 소재 종목을 가지고 이제 리튬 관련주로 우리 상한가 가까운 시세를 한번 수익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누려봤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또다시 히든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력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작년에 좀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도 바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코리아 SA라는 종목이 주가 600원대에서 3만 원 정도까지 약 4,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리튬과 관련된 키워드였고요. 우리 하이드로 리튬의 최저주주가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EV 첨단 소재가 우리 리튬 플러스의 지분 50억 정도를 우리 지분을 취득했고 리튬 플러스에게 약 50억 정도의 리튬의 공급 계약을 작년 하반기에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가 어떻게 보면은 차트가 2016년도 이후에 최저가 부근까지 낙폭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감자가 악재인데 감자가 진행된다라는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이 급락한 과대 낙폭의 구간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매도했지만 누군가는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낸 것이다.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부양시킬 거다. 언제까지? 감자 전까지 부양시킬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11월 24일에 장중에 28%, 그 다음날 19%까지 상승이 기록하면서 매수하셨던 모든 시청자분들이 20에서 40% 가까운 상승을 노려봤던 우리 리튬 관련주가 바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자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근데 거래 재개가 됐는데 차트 보면은 또 주가가 감자 거래 재개 직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 한 번 더 공략을 하고 그리고 1월 12일에 장중에 또 장대 양봉을 터뜨리면서 한 2, 3일 만에 또 수익권으로 매도가 됐었던 이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다시 들고 온 이유는 강한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들어왔는데 다시금 그 거래대금이 터졌던 시가 라인들 눌림목 구간까지 오늘 낙폭을 확대하고 분봉상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1월달 우리 1,600원, 1,700원에서 공략을 못하신 분들 이번에 조정 구간 다시 한번 조정 시 우리 EV 첨단 소재의 우리 2016년도 이후에 거의 6년, 7년 만에 저점에서 리튬 관련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EV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지금 대구 달서구에 위치해 있는 인쇄 회로기판, PCB 이런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의 작년도 좀 공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이슈고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우리 유상증자 기준일이 149억 210억 더하면은 대략 36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주주들로부터 좀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단가가 주당 2,235원이고 그 확정 예정 발행가액이 3월 초 그리고 신주의 배정 기준일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3월 8일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실제로 참여할지에 대한 청약일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상증자 우리 기준일인 권리락일인 2월 8일 1거래일 전까지 기간적으로는 1차 보유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적으로는 구주주 청약 예정일인 3월 8일까지 한 6주 정도 반등을 노려봤을 때 2주에서 6주 정도 반등을 노려봤을 때 다시 한번 리튬 관련주로 바닥에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히든 종목으로 EV 첨단 소재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디테일한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단 노랑톡으로 입장하시면 EV 첨단 소재와 관련된 매수가 우리 다음 주 노랑톡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큰 수익의 기쁨을 누렸었던 리튬 관련주 그리고 또 PCB 제조업체인 EV 첨단 소재를 또다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공력 기회 잘 잡으셔서 다시 한 번 더 웃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차현우 파트너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톱텍입니다. 톱텍이요. 예, 톱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요. 네. FA, 다시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업체입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좀 대규모의 이제 공시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연결해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사실 유추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공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아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헝가리 공장에 대한 이러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러한 구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약 한 570억의 계약 내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내용은 SK온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 공장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약 한 2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830억 정도가 지금 매출로 이어졌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실 이 톱텍이요. 21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이제 기저 효과를 기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그 항공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기저 효과를 기대를 해서 오히려 항공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톱텍 같은 경우에도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지금 매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저 효과를 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SK온의 헝가리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기저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바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차트로 보면서 이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 약 한 8.29%로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금일 이제 고가가 24% 정도 강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인 이제 고점에서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큰 파동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금일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내용인데요.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아까 좀 확대로 하면 이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SK온의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지금 확대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그냥 571억에 대한 이런 금액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일 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금일이 아니라 제가 그전 거 하나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금일 말고 있었던 게 약 한 1,027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다들 시장에서는 지금 다들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SK온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셨을 텐데 이 보시면 상기 금액은 US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200억 달러, 8,300억 달러로 해서 지금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중요한 게 금일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821억에 지금 이렇게 계약 금액이 금일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것도 또한 지금 보게 되시면 2억 2,822억 달러 정도의 지금 계약 금액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였죠. 21년도에 현대차와 애플과 협상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정보가 누출이 돼서 어떻게 됐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끝난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법인들끼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수단인가 봐요. 그래서 이러한 공시 유보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대한까지 이게 유지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요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2022년 3월 달에 공시가 발표가 됐는데 톱텍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큰 이슈인데 아까 정보 얘기, 유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의 유예 기간이 23년 2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보가 이제 노출이 될 시간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US 달러로 해서 아까 20억 정도 됐었죠. 그리고 금일 있었던 2,821억. 두 개 합치게 되게 되면 약 4천억입니다. 이 4천억으로 인해서 지금 톱텍 같은 경우에가 매출액이 21년도에가 1,649억이에요.
그럼 이 매출 금액으로 해서 4천억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실적 반영을 해서 주가에도 많은 이제서야 반영을 주가에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이번에 톱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우리 노란톡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톱텍 앞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큰 파동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42,000원입니다. 42,000원에서 2018년도에 42,000원에서 현재 약 7,000원 정도의 저가를 다지고 이제서야 9,000원대에 있으니까 주가 위치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4,000억에 지금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하단에 보이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은 EV 첨단 소재 그리고 톱텍 두 가지 종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말씀해 주신 파트너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대단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